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a, b가 몇이 돼요? 알았어, 안 물어볼게.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요. 그러면 am 플러스 b가 0이면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면 ab가 0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AK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AB는 0이어야 돼요. 이 등식이 M과 N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요. 봐요. 자,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어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 두 직선이 하나의 교점을 갖는데 너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근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냐? 무수히 많겠죠? 교점 하나가 있으면 기울기가 몇이냐? 혹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직선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희야, 시작한 지 2분 됐나? 파이팅. 자, 그럼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거야. 이 직선의 이 교점을 어디라고 보느냐? x1, y1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기가 교점이라는 건 이 순서상은 얘에게 대입해도 얘에게 대입해도 모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도 0인 것이고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도 0이라는 거예요. 봐. 어떤 am 플러스 bn은 0이라는 등식이 있었는데 얘가 mn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0이 지금 얘네도 있지 않니? 너도 0이고 너도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0 대신 쟤를 써버려. 얘 대신 얘를 써버려. 어? 나 이해되냐고 안 물을 거야 이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m 플러스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 n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mn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x 원자리에 x를 대입하고 y 원자리에 y를 대입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m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n은 0이 돼요. 그럼 얘가 x, y에 대한 뭐죠? 1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얘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x, y에 몇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예요. x1, y1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뭐라 부를 수 있어?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달리 얘기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선애를 안 썼네요. 이 안 된 사람? 넘어간다.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m을 더하고 m을 곱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n을 곱해서 0이 된다 하면 얘가 x1, y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 아직 쓰지마. 아직 쓰지마. 근데 저 친구가 단점이 하나 있어. 뭘까? 저 형태의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 미정계수가 두 개나 잡힌다는 거야. m과 n. m 값도 몰라, n 값도 몰라. 근데 잘 봐. 만약에 m 값이 3이 나오고 n 값이 2가 나왔어. 아니 그럼 그냥 뭐 써도 돼 사실? 양변 2로 나눠도 되지 않아? 그럼 얘가 2분의 3이 되면서 얘가 몇이 돼? 1이 되면서 그냥 없다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하러 문자를 두 개 잡냐는 거야. 알아듣니? 그니까 양변을 뭘로 나눴냐? m으로 나눴어. 그냥 양변을 m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잘 들어라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이제. 자, 그러면 얘들 봐봐. 일단. 근데 얘네 둘 x1, y1을 지나는 직선에는 얘네 둘도 포함되잖아. 그치? 얘네 둘도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나오는 친구냐를 생각해보면 n이 0인 형태에서 나오는 애들인 거지. n이 0이고 m값이 0이 아니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할 수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 등장할 수 있어? n이 0이 아니고 m이 0이면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근데 얘들아 지금 m으로 나눈댔지. 그럼 이 m은 몇이면 안 돼? 0이면 안 되지. 0이면 안 돼. m 값이 0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m 값이 0이 되어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하나 있었지. 그게 누구야? 얘죠. m이 0이어야지만 너, 즉 이 두 번째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럼 m으로 나누면서 이 친구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이에요. 저 m분의 n이란 친구는 이제 문자를 두 개 쓸 필요 없는 거잖아. 뭐라고 잡아? 하나의 문자로 잡아버리는 거야. 보통 k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정계수, 다시 얘기하면 미정계수를 하나만 잡고 싶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로 나누게 됐죠. 맞니? 그러면 계산의 편리함을 가져가면서 누구 하나를 포기한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 너 하나는 표현하지 못하게 됐더라 이 얘기예요. 사실상 개이득이죠.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 중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서 문자 하나를 없앤 거예요. 개이득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런 말이 필요해요. 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0은 제외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두 직선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고 라는 얘기가 나와. 예를 들어 볼게. 2x-y 플러스 3은 0과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에 교점을 지나고 라는 말이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교점을 구한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치? 근데 이제 교점을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너 플러스 k 곱하기 너는 0이다 하면 너네 둘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지난대.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직선을 특정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하나의 점이 더 나오면 되는 거지. 또는 뭐가 주어지면 돼? 기울기가 주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 하나의 교점이 주어졌어. 예를 들면 얘가 1,2를 지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을 대입해서 뭘 구해?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냥. 음흠. 자, 이게 원의 방정식에 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확장되게 돼요. 여기서 이 원리를 모르면 거기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두 직선 위치 관계 했고 다음 뭐 해야 돼? 세 직선 위치 관계 했죠? 다음 뭐 해야 될까 이제? 네 직선 해야 될까? 네 직선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네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큰 거 안 나오고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직선 위치 관계 거의 안 나오고, 자,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할게. 자, 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들아,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얘가 유일합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행사변형의 무게중심. 맞긴 한데 사각형의 무게중심 안 배우잖아. 다르게 표현해봐. 정답이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돼요. 이유는 이렇게 지나면 합동이에요. 여긴 당연히 넓이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이 저렇다는 건 또 누구도? 마름모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다음 이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첫 번째 뭐가 있죠?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말을 그렇게 길게 해야 될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중선이야. 첫 번째 이런 애가 있지. 자, 다음 이런 애가 있어. 지금 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중선이라는 애가 있다. 그리고 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랑 평행한 직선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근데 얘들아, 얘 대 얘가 넓이 비가 몇 대 몇이 되고 싶은 거야? 1대 2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예요. 그래서 너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저렇게 중선을 내렸다 쳐봐. 그럼 원래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야 이렇게. 여기 가게 크기가 세타야. 그럼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 맞아.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몇이야? 얘가 2분의 1 B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이라 이거야. 맞아? 다음 얘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평행한 성분을 그어봐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1대 루트 2래 이렇게. 1대 루트 2. 그럼 여기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 몇이 돼? 루트 2분의 B가 되잖아. 여기가 B니까 여기 길이 몇이 돼? 루트 2분의 B가 되잖아. 얘들이 곱하면 또 뭐가 나와?
2분의 1이 튀어나온다 이거야. 결국 이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이야기론 이런 얘기가 된다. A, B, C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어서 여기 길이가 X일 때 뭐 A고 그냥 A로 갈게. 그래 여기 A, B 좀 이게 대변 아닌 게 좀 약간 킹 받긴 하지만 C의 보통 대변은 C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자 이랬을 때 요 길이가 몇이될 때 요게 P고 요게 Q래. 그럼 PQ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2분의 1 AB가 되면 이 직선은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더라 이거야.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선이 뭐다? 중선과 평행한 선인데 닮은 비를 1대 루트 2로 만드는 선이 대표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한다 하면 뭘 줬다? 여러분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무슨 뜻이야? 지나는 한 점을 줄게요 이런 얘기인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어떤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딜 지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요 이런 뜻이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무슨 뜻이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대각선의 교점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야? 반대되는 딱 대각을 딱 잡고 너의 중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또는 좀 어렵게 가려면 두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다음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는 얘는 뭘 주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 너랑 너 이렇게 나왔어. 좌표가 다 나왔다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도 알 수 있는 거지. 평행하다고 나왔다고 가정해봐. 그럼 기울기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얘가 1대 루트 2라는 거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잘 구할 수 있으면 얘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때요? 세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중선. 세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지나는 거 알지? 그리고 너네 좌표 아니까 여기 중점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구워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게 될 거다. 안 지울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융합이 나와요. 융합이 뭐야? 전에 배웠던 것과 짬뽕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 이거예요. 전에 평면좌표에서 배운 게 뭐야? 점이죠.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점과 직선은 무슨 위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직선 위의 점, 두 번째 직선 밖의 점이 있어요. 직선 위의 점은 할 얘기가 없어요. 직선 밖의 점에 대한 이야기, 뭔 얘기? 거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배울 개념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많이들 그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뭐 점직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점직거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점직거리. 자, 직선 L이 있는데 너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래요. 쌤이 직선이라고 불렀죠? 그럼 AB 중 하나는 0이 아닌 겁니다. 직선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점 P가 있는데 너는 X1, Y1이에요. 자, 점직거리는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논증기하를 이용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 빨리 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증명을 한 번씩은 써봤으면 좋겠어요. 증명 과정 자체가 빨리 푸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야 얘들아. 지금 점직거리 공식을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계산이 더 빨라요. 뭔지 알겠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계산이 더 빠르다고. 자,
근데 증명이 좀 어려워요. 증명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논증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해석적인 방법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공식부터 갈길게요. 디스턴스의 D예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저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x, y, h 여기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절대값을 때립니다. 그럼 이게 점직거리 공식이에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냐는 거야. 어떻게 재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나? 왜? 왜? 왜 직각이면 점직거리고 얘는 거리가 아니야? 왜 최소거리를 재야 되는데? 왜 최소거리를 재야 돼? 얘도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거리라고 보는 순간 고유하지 못해요. 이 값은. 그렇지? 어떤 직선이 있으면 점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했는데 누군 이렇게 재고 누군 이렇게 재면 어떡해? 그잖아. 그러니까 누가 재도 똑같이 잴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점 중에서,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근데 걔가 항상 수직일 때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얘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수선의 발을 Q라고 잡아야지. 얘 뭐라 해? 저 x0, y0라고 할게요. x2, y2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네가 점직거리 구할 때마다 얘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독특한 점이라는 의미에서 제로를 쓴 거예요. 2가 아니라 제로를 쓴 이유가 그렇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D가 뭐예요? 선분 PQ의 길이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루트 x1-x0의 제곱 플러스 y1-y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x0, y0가 저 직선의 방정식 위의 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a x0 플러스 b y0 플러스 c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이 직교죠. 직교. x1-x0분의 y1-y0가 이 친구의 기울기입니다. 너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와 뭐다? 수직이다 라고 하죠.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얘의 수직인 기울기가 뭐냐면 이 친구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러니까 너의 수직인 기울기는 항상 a분의 b예요. 그냥 a분의 b. 너가 a분의 b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비례식이니까는 비례상수를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식이 별로 안 예뻐요. 식이 안 예뻐. 납득이 되겠니? 약간 지금 요 친구를 계속 쓰고 싶은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예쁘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나아요? 얘를 K로 잡는다기보다도 A분의 x1-x0와 B분의 y1-y0가 같아서 너가 K라고 하는 것이 얘가 가장 이쁘게 나오죠. 납득이 안 되면 마시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얘가 뭐랑 같아져? 루트 K제곱 A 플러스 K제곱 B와 같아져.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 K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랑 같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절대값 K와 같아요. K제곱이 루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이 K만 잘 구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기서 X0가 뭐고 Y0가 뭔지를 써줘요. X0가 뭐죠? X1-AK고 Y0는 Y1-BK가 돼요. 이렇게. 이거 어디다 대입해? 1번에 대입하는 거야. A 곱하기 X1-AK 플러스 B 곱하기 Y1-BK 플러스 2는 0이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마이너스 A제곱 K 마이너스 B제곱 K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 두 친구를 넘겨요. 이렇게. 우리 뭐가 궁금하죠? K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K가 무엇인지 적어요. K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인 거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해석적인 방법이죠. 대수적으로 문제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친구가 들어온다 생각해봐. 그럼 어때? 약분 보여? 약분 되겠지. 분자에 루트가 있고 얘는 그냥이잖아. 그럼 분모가 뭐가 되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분자는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공식이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봐 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증명이 아니야. 논증적인 증명이야. 논증적인 증명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논증적인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인 건지. 이런 식이야, 얘들아. 잘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점에서 이렇게 점짓거리를 구하고 싶대. 논증은 뭐야? 도형적인 측면이지. 여기서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뭐가 등장해? 직각삼각형. 그 중에서도 소삼각형이 등장해요. 소삼각형.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를 하던지 아니면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를 진행하시던지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 잘 봐요. 잘 봐. 점짓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닌 논증기하로 점짓거리를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y절편이 몇입니까? 7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랑 0,4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 0,3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 어딘가 3이 이렇게 있고 요 거리를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할지 느껴져? 잘 봐요. 얘 기울기가 몇이었지? 마이너스 2였지. 맞아. 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 길이가 궁금한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있지 않아? 어디? 여기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럼 나 뭘 알면 돼? 이 각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각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각이 어디랑 같지? 여기랑 같지 않니? 근데 얘는 얘랑 같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1대 2대 루트 5예요. 따라서 점직거리가 루트 5분의 4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점직거리 쓰면 되는 거야, 공식을. 근데 이 논증이 언제 간단해지는 거야? 논증을 언제 쓰기 효율적인 거예요? 이 방정식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너가 기울기가 몇이고 지나는 점이 어딘지는 아는데 내가 손으로 얘를 쓰기 전에 그냥 논증적으로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혹은 지나는 두 점을 알아. 그럼 그냥 기울기만 구해서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지, 논증기하가.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해석기하로 뭐 풀어? 풀 수 있다고. 공식 쓰면 풀린다고. 근데 빨리 가고 싶으면 논증적인 걸 이용하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제가 쓴 방법이 논증기하적 증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다음입니다. 자, 이를 이용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갖는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일까요? 0이에요.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떤 위치 관계에서 따진다는 거야? 평행한 관계에서 따진다는 거야. 평행한 관계.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해. 그걸 어떻게 표현할래? 이건 교육과정이 없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행한 거 어떻게 표현할래?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이야기할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평행한 직선 어떻게 생각할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ax 플러스 by 뭐가 같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때 c와 c 프라임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y절편은 다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배웠던 걸 떠올려봐. 우린 뭘 알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잖아.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돼?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얘들아 어딜 잡아도 항상 거리가 어때? 같아. 그 말은 뭐야? 한 직선에서 하나의 점을 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지.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잘 봐.
자, 쌤이 얘 위에 한 점 x1, y1을 가져와 볼게. 그럼 점직거리가 뭐가 되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게 직선 첫 번째 직선과 x1, y1 사이의 거리야. 근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점이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맞나? 잘 봐.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이렇게? 공식 나왔다.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굳이 한 점 잡고 번거롭게 점직거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번 증명해 드렸죠. 다시 처음부터 우리 뭐 배웠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1차 함수 x축의 평행한 직선 수직인 직선이라고 먼저 할게. 그 다음 y축의 수직인 직선 세 가지 배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더라?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뭐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더라 라는 첫 번째 관점이 있었고, 두 번째 관점은 뭐야? 결국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만족시키는 순서쌍들이 모여 만든 그래프의 모습이 뭐다? 직선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됐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할지, 지나는 두 점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할지. 지나는 두 점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제발 주의하라고 했던 게 뭐야? x는 k 형태, 그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잘 생각해라. 다음 세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이 등장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무슨 얘기했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위치관계 뭐가 있죠?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일치한다. 독특한 케이스 하나 더 배웠어요. 수직이다까지 배웠어요. 평행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 형태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에서 각각 어떻게 조건이 나타나는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일반형, 여러분 이걸 보고 이런 형태를 보고 보통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를 일반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자,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0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봅니다. 외워주세요. 다음 배운 게 세 직선의 위치 관계죠. 삼각형이 결정되면 무슨 이야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한 점에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무슨 이야기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원래 문자를 몇 개 쓰는 거야? 두 개를 쓰는 거거든. 근데 문자 두 개 쓰면 계산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나누게 되면서 계산의 용이성을 가져가고 뭘 포기한다? 이 K가 달려있는 요 직선은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맞교환을 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원을 이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결국에 요런 형태를 만족해야 하더라. 근데 이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개?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중선인 거고 두 번째가
한 변에 평행하고 닮은 비가 1대 루트 2인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직선이 있더라라는 거죠. 다음 배운 것이 융합이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와요. 꼭 외우시고요.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나오면 항상 뭐 원래 어떻게 푸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점짓거리를 때려야 돼.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점짓거리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까지가 교육과정입니다. 이리고 나면 다음 단원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미리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자취의 관점에서 직선은 어떻다? 자취의 관점에서 직선은 이런 형태로 등장한 거죠. a, b를 지나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m이면 어떤 점 x, y가 있는데 너와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m이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다 출발한 거야. 자, 갑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이제 뭐 할 거냐면 정리할 거야. 우리 기억나나?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얘는 문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AP와 BP가 같은 P의 자취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생각하면 되시고요. 다음 두 직선의 이등분선이에요. 두 직선 이렇게 있어.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어. 얘밖에 없니? 여기도 있지. 뭐가 떠올라야 돼?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떠올라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180도죠. 근데 그게 x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일단 두 직선은 항상 뭐 해? 직교에 수직으로 만나요. 얜 어떤 자취를 물을까요? 어떤 자취를 물어볼 때 이런 이등분선이 나올까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잠깐.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등분선 위에 점이 됩니다. 그럴 것 같나요? 봐. R, R, H, S 합통이잖아. 보여드려요?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몇 분이야? 아, 자,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과 점 4,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그럼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하나의 점을 구해도 괜찮다고.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 플러스 k 곱하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라고 잡아요. 그럼 이게 뭐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4,0을 지난대. 그럼 4와 0을 대입하는 거야. 이제 뭐가 되니? 6이 돼요. 이제 뭐가 되니? 플러스 2k는 0이 됩니다. 따라서 k가 몇이죠?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근데 y절편이랬지. 그럼 x가 몇이야? 0일 때지. 그러니까 x에 0을 다 대입해 이렇게. 그 다음 k가 몇?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마이너스 3y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5y 플러스 20이 0이니까 답이 몇이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다음 11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4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두 대각선의 교점 하면 이 사각형이 만약에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그런 게 있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얘가 만약 평행사변형이면 그냥 요 선분에 뭐 구하면 돼? 중점 구하면 끝나. 근데 지금은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해봐야겠지? 근데 얘들아 지금 평행사변형인 거 보여요? 안 보여? 이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이 기울기 몇이니? 이 기울기 몇이니? 1 1 평행? 평행이자 이렇게. 따라서 얘는 그냥 중점 몇? 2분의 5,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답이 몇이야? 10이라고 구해지죠.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각형이라면 두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야? 두 대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y는 0이고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게 1차이고 이게 4차이잖아.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4죠?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지나는 한 점 이거 잡을게요. 2,2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너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그럼 y가 0일 때 x가 몇이에요?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2분의 5,0 여기가 교점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사각형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으면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 다음 자 117번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죠. 자 기억하세요. 정사각형 하면 노란색 풀어줘야지. 정사각형 하면 바람개비야. 정사각형은 바람개비. 베렘개비를 그려야 돼. 베렘개비. 무슨 뜻이냐면 해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아요. 그리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에요. 항상. 근데 길이가 어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몇이야? 4지. 6,2 이게 바로 나와요. 이해돼요? 다음 2, 4니까 4,6입니다. 알겠죠? 그럼 직선 CD의 X절편 구하래. 잘 봐. 잘 봐.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가요. 직선의 논증기하여. 나는 노란색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도 썼죠? 그죠? 직선의 논증기야. 이미 근데 평면좌표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직선에서 기울기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울기는 차원의 축소를 뜻한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가 몇이 되죠?
제발 m이라고 하지마. 절대값 m이 돼요. 저 기울기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 여기 길이는 뭐가 되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됐니? 그러면 여기 길이가 k면 어떻게 돼요? 얘가 k 절대값 m이 되고 얘가 k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닮음을 쓴 거예요. 닮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울기가 5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2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를 구하고 자빠져 있지 말라는 거야. 이 직선의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난 뭐면 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기울기면 충분하다는 거야. 어? 기울기가 5면 1대 5대 몇이야? 루트 26이야. 근데 요 길이가 몇이야? 2.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2 루트 26이다를 바로 가져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할 때 2차원의 느낌이 아니라 1차원의 느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원을 줄여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2차원이 아니라 수직선으로 끝낸다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 5라는 기울기는 별로 예쁜 기울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왜? 루트 26은 예쁜 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예쁜 수가 나오는 기울기가 몇인가를 알아두자 이거야. 메인 기울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직각삼각형부터 생각해봐. 뭐가 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그럼 기울기가 몇이죠? 1이에요. 그죠? 풀만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지? 1이 나오면 1대 1대 루트 2다. 따라서 이거는 논증기하 이용하면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30도 60도짜리가 있죠. 걔는 기울기란 뭐야? 사실 이 각도의 탄젠트잖아. 그치? 너분의 너가 탄젠트 아니야.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그럼 뭐? 루트 3? 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봐봐. A분의 A 대 B가 예쁘면 B 대 A도 예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역수도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리고 그 친구들의 빗변의 길이도 같이 써줄게요. 이제 1이면 빗변 길이가 몇? 루트 2가 나와요. 너는 몇이 나와요? 2가 나오겠죠. 1대 루트 3대 2 형태. 오케이.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각삼각형 뭐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 수라고 들어봤나요? 자연수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만족하면 피타고라스 수라고 불러요. 자, 이거 빨리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봐. 3, 5, 7, 9, 11, 13, 4, 6, 8, 10, 12. 이 친구들을 사용하는 피타고라스 수를 하나씩 보여줄게. 3 쓰는 피타고라스 수 뭐 있어? 3, 4, 5 있죠. 5 쓰는 거 뭐 있지? 5, 12, 13 있어요. 7 쓰는 거 뭐 있어요? 7, 24, 25 있어요. 9 쓰는 거 뭐 있어요? 9, 40, 41이에요. 11 쓰는 거 뭘까요? 11, 60, 61이에요. 13 쓰는 거 뭘까요? 13, 64, 65예요. 자, 이걸 외울까요? 규칙이 있다는 뜻이겠죠. 4 쓰는 거 4, 3, 5. 여기서 중복이 한번 나와요. 다음 6 쓰는 거 뭐 있을까요? 6, 80 있겠죠. 8 쓰는 거 뭐 있을까요? 85, 17 있죠. 10 쓰는 거 뭐 있을까요? 10, 24, 26 있어요.
12 쓰는 거 뭐 있을까요? 12, 35, 37이 있어요. 이렇게. 14 쓰는 거 뭐 있을까요? 48, 50이에요. 어떻게 구하고 있을까요, 제가? 잘 봐요. 3의 제곱이 몇이에요? 9죠. 2로 나누면 몇이에요? 4.5죠. 이렇게. 5의 제곱이 몇이에요? 25예요. 2로 나누면 12.5예요. 보이세요? 7의 제곱은 49. 2로 나누면 24.5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의 수가 나와요. 얘는 홀수를 제곱하여 2로 나누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의 반대로 얘는 어떻게 하냐면 4를 2로 나누면 뭐죠? 2죠. 제곱하면 4예요. 6을 2로 나누면 3. 제곱하면 9예요. 8을 2로 나누면 4. 제곱하면 16. 이런 형태예요. 이 친구는 짝수를 2로 먼저 나누고 제곱하면 규칙이 보여요. 알겠니? 예쁜 기울기 또 써보자. 뭐가 있지? 3분의 4와 4분의 3이 있죠. 그럼 뭐가 나올까? 5가 튀어나올 거예요. 다음 5분의 12와 12분의 5가 있으면 13이 튀어나올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돼요. 피타고라스 수는. 그렇지? 보통 이 안에서 나와요. 다음 또 예쁜 거. 이 정도는 예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선분의 길이에 어떤 무리수가 튀어나올까? 루트 5라는 무리수가 튀어나오게 돼요. (3)은요? 루트 10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선분의 길이가 3루트 10이래. 그러면 이 새끼 기울기가 3 아니면 3분의 1인가? 라고 역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은 1% 미만. 그냥 만약에 루트 17이 나왔어. 기울기 몇? 4 아니면 4분의 1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게 맞다. 근데 공부를 하려면 찍지 말아야겠죠. 그치? 찍어서 답을 쓸지언정 왜 그런지는 도출을 해봐야겠지. 근데 실제 시험에 가면 이제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니까 맞네? 라는 과정이 반복되면 너는 시험에 들어가서도 확신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야. 루트 17? 씨발 4. 응? 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걸 내가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너네 못 써요 시험에서. 틀릴까봐. 소중하거든 너네 시험 문제가. 씨발 연습은 안 해놓고 소중은 하거든. 제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냥 푸는 애들보다 더 느리게 걸려. 루트 17인가? 기울기가 얘인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유추하는 시간도 쓴 거고 문제 푼 시간도 쓴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검증 공부 시간이 내가 보장이 된다면 이걸 계속 검증해 보세요. 보통 맞을 거야. 다음 이제 5 정도 가면 별로 안 예뻐. 그치? 근데 예쁜 수가 하나 있어. 정수에서 또 7이야. 1대 7대 루트 몇이야? 루트 50이지. 5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건 좀 조심해줘야 돼요. 루트 2면 기울기가 1이 아니라 7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조심하자. 알겠어. 자, 쌤 지금 왜 이래? 쌉치세요. 응? 너
커피 시켜놓고 밑에 안 가져왔네. 자, 이제 민감해야 하는 기울기를 이야기를 해줬잖아. 민감해야 하는 기울기가 또 있어. 그걸 좀 설명을 할게. 자, 외우면 너무 편한 것들이야.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아니, 아직 안 했어. 자, y는 x가 있어. 이제 이 친구의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를 외우자. 사실상 여러분 제가 특수각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특수각을 확장시켜 준다고. 뭔 말인지 알아? 이거 45도잖아. 이 몇 도니 이거? 22.5도야. 제가 22.5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럼 대수도 유리하고 미적분 2도 유리해지는 거야. 그걸 떠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그러니까 이걸 외워. 단 당연히 공부할 때는 남용하지 말 것. 이걸로 풀고 넘어가지 말 것. 자, 여러분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야? 두 직선으로부터의 뭐가?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인 거야. 그럼 여기를 원래는 뭐라 잡아야 돼? A, B라고 잡아야 돼. 근데 어차피 얘 자리에 뭐 넣을 거야? XY 넣을 거니까 XY로 잡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빠른 방법을 추구하되 왜 이게 가능한지를 납득하고 써야 돼. 원래 A, B하고 A, B가 만족하는 관계식 얻어서 아이디어를 쓰는 거지. 이 A가 X라면 이 B가 Y라면 어떠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A, B가 항상 걔에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을 A, B 쓰지 않고 바로 X, Y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시면 저번 시간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너와의 거리와 너와의 거리가 같아요. 근데 이거 점직거리 쓸 거야? 안 써도 되지. 이거 거리 몇이야? 이거 거리 몇이야? 또 y랜다. 절대값 y죠. 왜 꺼지는 거야 혼자? 그럼 절대값 y는 해놓고 이 친구는 x-y는 0이죠. 너와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요. 몇이죠? 루트 1이잖아.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이제 x, y에 뭐 넣어? 얘 넣는 거지. 그럼 절대값 x-y가 나와요. 이거 루트 2죠? 이거 저한테 넘겨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2y의 절대값은 절대값 x-y다. 이거 되죠? 잘 들어 이제. 응? 어디요? 응? 양변 제곱한다고요? 아니에요. 매우 안 좋은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동아가 제곱을 하재. 왜 안 좋은 선택일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야. 그러니까 제곱은 안 좋은 선택이야. 제곱하면 몇 차가 돼? 2차가 돼요. 그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해야 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야 결국에는 절대값이 같다는 게 뭐야? 개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두 수가 같거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두 수가 같다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빼면 0이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더하면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루트 2y를 얘랑 더해요.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y 얘가 0인 게 있고요. 다음은 빼는 거야.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y는 0 이렇게요. 이 두 개가 얘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예요.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곱하면 몇이야? 1이지. 이거 곱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더하면 몇이야? 0이죠. 쌤이 뭐라 했지? 각의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 거다? 수직일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수직이니까 계산 잘한 거야 지금. 자, 얘 기울기 봐봐. 여러분, 얘 양수지. 맞아. 얘 음수지. 그럼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면 기울기는 양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반대면 마마여서 플러스 양수가 돼요. 근데 지금 쌤이 이거 두 개 수직이라 했죠.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무조건 음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얘만 봐 그때는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뭐나 나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 해야겠어? 유리화해야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걸 외워버려요. 자, 지금 제가 한 건 해석기하적인 증명이죠. 이번엔 논증적으로 봐드릴게요. 논증적으로. 제가 점집거리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석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논증적인 건 어떻게 할까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여기 길이를 몇으로 잡아? 1로 잡아.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루트 2야. 여기 길이 몇이야? 근데 그걸 몇 대 몇으로? 1대 루트 2로 내분하라는 거지.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이 돼요. 이 친구의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몇이야?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논증적인 해석입니다. 됐니? 뭐가 더 편하니? 이거 좀 편하지. 이게 논증의 장점인 거야. 근데 왜 논증으로만 가르치지 않는 거야? 너네 뇌로는 모든 문제를 논증으로 풀 수 없다고 판단한 거야 나는. 어? 이게 그릇된 판단이야? 아닐 거라고 봐 나는. 해석을 배우지 않아도 너 논증으로 모든 문제 풀 수 있어 는 무책임한 거지. 그니까 최선은 이거야. 해석기하로 제발 좀 다 풀어봐. 그럼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해놓고 내신 들어가서 논증적인 역량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봐.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쌤 이런 거 알려줬다고 논증적으로만 풀고 끝내지 마라. 왜? 시험 가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 시간을 써서라도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자, 갑니다. 다시. 깔끔하게 쓸게요 이제. 그럼 또 이것만 쓰지.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야. 여기 기울기 1이야. 그럼 여기 기울기 몇 나온다? 루트 2 마이너스. 이걸 외우라는 거야. 외워버려. 다음 위쪽도 있겠지. 근데 얘들아 얘가 22.5도고 얘가 22.5도지. 그럼 얘랑 얘랑 기울기 어때? 역수가 돼. 역수. 역함수 생각하면 돼. 역수가 되지. 그럼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기울기가 뭐야? 루트 2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다음 또 뭐 나와야 돼? 루트 3 나와야지. y는 루트 3x. 몇 도죠 여기? 60도죠? 그럼 2등분했어. 여기 30도죠 뭐야? 3분의 루트 3이지. 다음 내가 궁금한 건 요쪽이겠죠.
근데 이 친구를 알려면 여기 몇 도야 얘들아? 15도지. 그러니까 요쪽 15도 해가지고 기울기 구해놓고 역수로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바로 3분의 루트 3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요쪽 이등분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뭐야? 루트 3이겠지? 60도짜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친구를 구해보자 이거야. 자, 해볼게. 논증으로 간다? 논증? 그럼 여기 길이 뭐로 잡아? 루트 3으로 잡아버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2야. 여기 길이 몇이야? 1이지. 그럼 요 길이가 뭐 나와?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있을게.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겠지? 유리화. 뭐가 돼?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1이죠 분모가. 그럼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 이렇게? 맞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음? 잠깐만. 이게 맞다고? 잠시만요. 이와이니까. 얘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루트 3y. 얘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 y. 2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y x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y. 그럼 얘가 양수니까 2 플러스 루트 3y 분의 1.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아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착각했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루트 3분의 루트 3 얘죠. 그러니까 루트 3 약분되면서 얘가 기울기가 되지. 그래서 얘가 왜 분나했어요? 죄송해요. 여기가 어디였어? 여기가 다시 쓸게요. 요 밑에 기울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친구 기울기가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외워버려라 이거야. 얘가 몇 도에 대한? 15도에 대한 삼각비 값인 거죠. 탄젠트 값. 다음. 외우기 싫어? 외우지 마. 강의 안 할게. 니들 업보야. 3분의 4예요. 사분의 3도 같이 하겠죠? 증명해볼게요. 여기 3, 여기 4, 여기 5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 돼요? 5 곱하기 4 더하기 3분의 3이 나오죠. 맞니?
그럼 7분의 몇이야? 15야? 맞니?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제일 잘한 거 맞아? 아 틀렸잖아 이씨. 여기가 5잖아 이씨. 여기 4잖아 이씨. 그럼 4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3이죠. 그러면 8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3분의 2분의 3 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개 예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그냥 2가 되는 거야. 여기 구해봐.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3인 거지. 여기가 5겠지. 3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4 하면 요 길이지. 얘를 뭘로 나눠? 4로 나누지. 얘가 계속 없어지는 게 보여? 그럼 9분의 3 몇이야? 얘가 3분의 1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이렇게. 예쁘잖아. 내기 너무 좋잖아. 그지? 이 정도는 외워라. 이 정도는. 자, 이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지금 이 CD의 X절편을 구하래죠. 그럼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여기 구하면 되겠지. 맞니? 근데 잘 봐.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잘 보세요. 여기 각이 얘랑 억각이죠. 근데 이 친구가 2대 1을 만족하고 있잖아. 그럼 2대 1 대 루트 5죠. 너는 이 길이 몰라? 2 루트 5지. 그럼 2대 루트 5잖아. 그럼 2 루트 5 곱하기 2분의 루트 5 하면 이 길이지. 몇이야?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대 1 대 루트 5니까 이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를 더하면 7이다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법도 이해하시면 돼. 알겠니?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구해진다는 걸 이해하면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진짜 구해질까? 라고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을 늘려가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면 돼. 확신을 가져야 스킵할 수 있는 거야. 확신을 갖지 못하겠으면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점 4,1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y절편의 2배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저 친구다. 그럼 m과 n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 x절편과 y절편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풀지 않겠어? 기울기 m 잡고 싶은데 m 썼으니까 뭐 아무거나 문자 쓰고 x-4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않겠니? 맞지? 이래놓고 x절편과 y절편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죠. kx 4k 플러스 1. 아 그럼 얘가 y절편이니까 얘가 뭐가 돼? n이 되는구나. 다음 계산해보면 y에 0 넣고 계산해보면 4-k분의 1 나올 거야. 요 친구가 m 값이겠구나. 아 그러면 너에다가 2배를 하면 y절편에 2배 하면 얘랑 같겠구나 하면서 k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실 거야. 맞지? 근데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해봐요. 저기 mn이 이미 나왔잖아. 그럼 n에다가 2 곱하면 뭐가 같다고? m과 같다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넣어? 2n을 넣어. 이렇게. 얘가 어디 지난대? 어디 지난대? 4,1 지난대잖아. 그럼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얘가 쥐라니까 4,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분의 3이 1이니까 n이 몇이요? 3이네. 그럼 얘는 뭐요? 3n 아니요? 9네. 그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다음. 세직선이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기울기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두 개씩 짝지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짝지으면 얘에서 얘 뺄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a. 다음 이렇게 짝지으면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둘이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할 거지. 그치? 그러면 합차 공식 보이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양수 a라고 나온 거 보니까 양수는 하나인갑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의 자취를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자, 131번입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3,1과 자, 이제 여기다 찍을 거잖아. 근데 찍으실 때 주의할 점이 가장 큰 수가 뭔지를 잘 보세요. 가장 큰 수가 6이죠. 그럼 이 친구가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 안에서 다 그릴 수 있는 거지. 그지? 요 끄트머리에 걸리게 그리라는 거야. 6, 마이너스 4다. 3,1은 얘의 절반 정도. 그리고 3,1이잖아? 이 친구는 얘의 3분의 1 정도로, 요 정도로 잡아주는 거야. 비율 맞춰서 그리세요. 항상. 얘가 b다. 다음 마이너스 2,2 그럼 얘의 3분의 2 정도, 한 요 정도 잡고 마이너스 2,2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얘가 c구나. 그럼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데 무슨 선이래? 그렇지, 중선이다 이거죠. 이걸 이해하면 나는 이걸 그릴 필요도 없는 거지 얘들아. 이걸 이해했어. 그럼 점 A를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2등분해? 중선이네? 그러면 내 대변에 중점을 지나는구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중선이죠 이게.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y는 기울기 2인가요? 2 곱하기 x-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일단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죠. 근데 얘들아, 이 b는 상수항 아니니?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보여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x에 몇 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몇 넣어?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뭐야? 5번인 거죠.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다시 본다. 잘 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저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 것 같아. 중선이네. 그러면 3,1가 어딜 지나네? 중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네를 알았지. 맞아?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몇이니? 2지. 맞아? 잘 봐. 근데 나는 a-b를 원하잖아. 근데 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x에 몇 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 몇을 지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지금 x가 몇만큼? 마이너스 3만큼 변했지. 그럼 마이너스 6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7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베스트야. 지금 차원이 하나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가 않은 거야. 누구 덕분이지? 기울기 덕분인 거지. 기울기 덕분이야. 다음. 자, 134번. 두 직사각형이 있는데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아, 지금 두 사각형이 뭐예요? 직사각형이죠? 즉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두 개를 지난다는 거죠? 그럼 지나는 점 두 개가 나왔네? 끝났네.를 알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 B죠. 그럼 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까지 가면 돼요. 그치, 나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을 유추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3a-2b 얘를 구하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b의 개수로 항상 묶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난 x에 몇 대입한 거?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한 값을 찾아야겠다 라고 가면 되는데 a 곱하기 b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다음 141번. 자, 이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대요. 그 무슨 말이죠?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죠?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죠. 그러면 k 곱하기 뭐시기와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몇? 0, 너가 0 해서 두 직선을 얻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그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점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점피와 원점 사이의 거리.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얘들아 이거 루트 몇이야? 얘 루트 몇이야? 루트 27, 28, 29, 30, 31이지. 이게 해도 되나? 선지를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답이 만약에 2루트 7이야. 만약에. 그럼 너네 선지 구성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루트 7, 2루트 7, 3루트 7, 4루트 7, 5루트 7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지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답이 더럽다는 걸 방증하는 거야. 예를 들어 루트 31이 답이야. 그러면 선지 구성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건데? 루트 31 하고 갑자기 뭐 루트 뭐 20, 뭐 25 이런 거 쓸 거야? 이런 이쁜 거 넣어 놓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제 예상이에요. 답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 답이 2번이잖아. 출제자는 사이코예요. 사이코입니다. 답이 봐봐. 이런 거여서 주변에 꽤 예쁜 무리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선지 구성을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해되니? 답 몇 번이야? 그치? 이런 거야. 이해되니? 아이 뿌듯해.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을 찍으면 바보예요. 알겠지? 다음 146번입니다. 자, K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이거 디귿 보세요, 여러분.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야? K 곱하기 뭐시기
얘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말고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얘 직선이 마이너스 2면 맞는 말인 거야. 아니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이런 거. 175.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 뭐야? 그럼 뭐 또 이 친구를 얘 위에 점을 A, B라고 잡아가지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냥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가면 되지. 자, 여기는 수직 이등분 이렇게 적혀 있죠. 즉 따라서 나는 선분 AB의 방정식을 알 수 있죠.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의 기울기를 구해서 너와 수직인 기울기를 갖고 어딜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 이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중점, 수직.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뒤에서 또 쓰게 돼요. 중점, 수직.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그럼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문제에서 뭐 물어봐? A 플러스 B를 물어보네? 맞아? 근데 얘는 못 쓴다는 거 보여? 아까처럼 X에 몇을 대입했을 때 이런 걸 못 써요. 왜? 일반형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지? 얘는 못 쓰는 거야. 1,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치? 얘가 1,1을 지나는지 알 수 없잖아. 물론 쓸 수는 있지. 이렇게 가면 돼. 얘를 1, 2를 써보고 안 되네? 그러면 2인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제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 얘를? y는 x와 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엔 x와 y에 같은 값을 대입한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교점과 관련된 답이에요 얘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a, b를 구해주자. 자, 179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 뭐 구하래? 야, 미쳐버리겠다. 외심을 구하래요. 외심. 그치? 그냥 두 개 구해서 교점 구하세요. 네. 부들부들. 자, 195번입니다. 점 마이너스 3,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 할 때 FK의 최대값. 그럼 또 식으로 풀어요? 풀 수 있어요. 그 식 써보시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곱을 하게 될 거고요. 해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논증적인 걸 건드려 줄게요. 얘들아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야? 얘는 0이랑 얘는 0의 교점이지.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 4x 플러스 4는 0. x가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몇 지난다는 거야? 1을 지난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얘도 봐봐 마이너스 3, 3이 있고 여기서 이 점에서 직선에 이제 수선의 발 내릴 거잖아. 근데 그 직선이 항상 어딜 지나? 마이너스 1, 1 여길 지나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직선이 나와야 나랑 최소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지. 봐봐라. 자, 요런 친구 한번 가져와 볼게. 요런 친구. 그럼 수선 직선 그림 여기죠. 맞니? 이해돼?
진짜 이해되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지금 최대가 되고 싶대지. 근데 이 점 봐봐. 여기 이렇게 이어봐. 그럼 무슨 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이 새끼가 항상 무슨 역할을 해줘? 빗변의 역할을 하지. 얘가 제일 큰 거 아니야? 항상? 어떻게 그어도 이 거리는 항상 얘보단 짧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가 되면 얘 자체가 거리가 될 수 있으면 걔가 최대값이라는 게 확정이 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점직거리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 항상 너와 뭐가 될 때?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가질 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그럼 기울기가 몇이 되도록 해라? 기울기가 1이 되도록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이 친구 k 플러스 3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y 플러스 뭐시기는 0이 돼요. 얘 필요 없잖아 이제. 기울기면 저 두 개면 끝나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3 몇이다? 1이다 라는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점직거리식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논증기하다.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삼각형 그려보고 이거 해보시면 돼요. 공식이 또 있긴 한데 신발끈 공식이죠.